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 아닙니까? 여기 최근 리포트를 보면은 23년 상반기에 미국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0.4 BCF per day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로 갈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고요. 그 외에 다른 곳은 전부 LNG 형태로 배에 실어서 수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을 보면은 2016년에 사빈 패스 수출 터미널 최초로 미국 본토 48개 주 이걸 로워 48 스테이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하와이하고 알래스카 제외한 거 이거를 로워 48 스테이츠라고 말하는데 미국 본토 48개 주에서 최초로 사빈 패스 수출 터미널 완공돼서 2016년부터 미국이 LNG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LNG 수출을 개시한 지 불과 한 6, 7년 만에 지금 글로벌 1등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LNG 수출을 했으니까 미국이 2017년에 최초로 가스 순수출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전역의 오일 가스 매장 분포도 한번 보십시오. 그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이제 그 에너지 분야 미국 잠재력은 정말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미국발 LNGC 신조 발주 새로 발주하는 이거는 카타르 능가하지 않겠나 앞으로. 이거는 내년 이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주가 되지 않겠나. 뭐 카타르처럼 한꺼번에 막 예약하고 한꺼번에 대규모로 발주하고 그런 일은 없고 꾸준하게 발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저 LNGC 결국 한국의 빅3가 앞으로 꾸준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LNG 수출량은 어느 정도냐? 하루 평균 11.6 BCF per day 해서 이제 글로벌 1등이라는 거고요. 이게 전년 동기보다도 4% 늘었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은 하루 평균 8.8 BCF다. 이게 전년 비교도 4%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6 8.8 더하면은 위에서 본 전체 가스 수출량이 나오는 거죠. 캐나다하고 미국은 서로 파이프라인 통해서 가스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토가 광대하니까 멀리 있는 국산보다 가까이 있는 수입산이 더 싸다는 겁니다. 멕시코로 수출할 때 이제 이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이 한 3분의 2 차지하고요. 멕시코 같으면은 2018년 이후에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늘려서 이걸 가스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가스 수출 증가량은 경제 성장률보다 더 고도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가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스 사용량이 1년에 수십 %씩 늘어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쇼티지 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가스 수출 증가량이 경제 성장률보다도 고도 성장한다는 의미는 다른 에너지원은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징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 석탄이 가스로 대체 중이다. 이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파이프 가스 수입은 어느 정도냐?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이거는 겨울 난방 시즌 주로 1월, 2월이겠죠. 여름 냉방 시즌 7월, 8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계절적 수요로 가스 수요가 급증할 때 그때 대응하는 용도로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는데 파이프로 23년 상반기에는 하루에 한 7.9를 수입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5% 줄었다. 이거는 이제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겨울에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도 LNG 수입은 하는데 거의 무시할 정도, 23년에 하루 평균 한 0.1 BCF 정도 이렇게 이게 거의 대부분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가고요. 이것도 계절적 가스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그런 용도로 LNG도 수입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가스 수출입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이게 바로 가스 전성 시대가 현재 진행되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스 전성 시대라는 것은 결국 LNG 전성 시대 또 FLNG 전성 시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K조선의 기회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K조선 중에서도 그 최대 수혜주 즉 LNG와 FLNG 최대 수혜주는 바로 삼성중공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의미 있는 것이 결국 해저에서 가스를 뽑아 올리는 그 설비가 FLNG고 그거 실어 나르는 게 LNGC인데 LNGC.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해저 가스정은 결국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 고갈된 해저 가스정은 CCS 산업에 활용된다는 겁니다. 이 CCS 산업은 이 앞으로 지금부터 어쩌면 수백 년간 최대의 새로운 그 신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탄소 그 방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CS 산업. 그래서 근데 그 CCS 산업 할 때 바로 그 FLNG 기술 응용하는 것이고 LNGC 응용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최대 강자가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아직은 LNGC 신규 발주가 아직은 많이 줄었습니다. 23년 9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44척이 발주됐고요. 그중에 한국이 31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비율이 80% 넘었는데 지금은 80% 안 되죠. 한 70% 선으로 이제 살짝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상대적으로 좀 몇 척 더 가져갔다 이런 뜻이고요. 한국이 22년 연간 수주한 척수가 118척이니까 아직은 작년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4분기인데 현저히 줄었지 않습니까? 특히 3분기 중에는 거의 뭐 수주가 없었죠. 글로벌 10척이 발주됐는데 한국이 5척 신규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대중공업, 카타르 17척은 아직 수주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 통계에는 제외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봐야 할 게 작년에는 카타르 발주가 2분기, 3분기에 있었잖아요. 금년에는 지금 카타르 2차 발주가 4분기에 공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공시가 돼야지 저기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연말 경우로 지금 카타르 3차 발주 Q맥스급 15척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는 LNG 전성 시대는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다. 그래서 LNGC, FLNG 전성 시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카타르 2차 발주가 총 77척인데 현대중공업 17척이고 삼성중공업 20척, 한화 오션이 20척, 중공이 20척 이런 내용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댓글 가만히 볼 때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출처가 제시도 안 됐고요. 또 출처가 확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공이 과연 20척을 지금 수주할 능력이 있는가 이겁니다. 중공에 서너 개 조선사 다 연합한다 해도 중공이 20척은 너무 많은 걸로 저는 봅니다. 후동중화 말고는 그러니까 연간 건조 농력이 한두 척, 많아야 두세 척 정도에 불과하고요. 아직은 후동중화도 연간 10척 정도가 맥시멈 아닌가 일단은 요거는 약간 부정확하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공도 LNGC 관련 도크가 다른 물량으로 꽉 찬 상태 아닙니까? 카타르는 27년에 선박을 인도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공이 20척을 수주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 같으면은 도크를 비워뒀잖아요. 비워뒀잖아. 그래서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요. 그래서 댓글 자체는 매우 감사하지만은 제가 그 댓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할 때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거 일단 믿지 않습니다. 일단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 먼저 합니다. 국내 언론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조선 분야 저명하다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또 국내 언론들 보도가 일단 제가 신뢰하는 외신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인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신을 인용하지 국내 언론은 인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허접해서 외신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영어 번역해 놓은 거 다 틀려버리고 허접해서 그래서 외신도 최소한 그 어떤 언론사 제가 나름대로 제가 모르는 언론사는 먼저 조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야지 그 이제 인용을 하고 맡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여러 댓글 자체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댓글을 삭제했다는 점 요걸 혹시 댓글 다신 분들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그 카타르 2차 발주 관련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척수는 기존에 알려졌던 거 16척 요거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하뉴스나 아랍뉴스 이런 중동권 관련 보도가 쭉 있었는데 그 보도한 취지를 제가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 77척, 20척 이런 댓글과 아무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삼성중공업 한 20척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말씀 안 드린 거죠. 지금 드리는 거고 확인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가격은 2.3억 불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3차 발주하면은 Q막스급 대략 한 27만 큐빅미터급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한 척당 얼마 받을 수 있겠나? 요게 이제 가장 관심거리 아닙니까? 삼성중공 15척이라면은 중공으로는 많아야 한두 척 갈 거고요. 그러면 빅3한테 나누어지면은 삼성중공업한테 대략 한 5척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5척. 그러면 이거 뭐 척수는 그렇다 치고 가격이 얼마냐, 수주 가격이 얼마냐, 이게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아직 좀 이러지만,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그래서 가격을 이리저리 한번 이제 더듬어 봤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최소한 3.3억 불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곱하기 5 하면은 이제 총 수주 금액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경, 추가 수주되는 거. 그래서 요 가격은 이제 3차 발주가 구체화되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